우리의 예상이 맞지 않습니다. 투자를 잘하고 있는 분, 롤 모델을 찾으시는 거,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 투자라는 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다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손가락에 힘만 있고 생각할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관찰자적 입장,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임수열 대표의 자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엄청 여유롭고 항상 긍정적일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대표님도 힘드실 때가 있나요? 좌절하실 때가 있나요? 좌절보다도 힘든 경우들 많죠.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럴 때는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은 또 당연히 근데 고민의 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막 스스로 그 두려움에 침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 고민이니까, 그런 것들 하다 보면 빠질 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좀 심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컨트롤을 좀 하죠. 컨디션을. 그리고 지금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그 815 머니톡에서 경제 시사를 다루는 코너도 있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생방송으로 시황을 전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혹시 시장을 바라보실 때 어느 쪽에서 정보를 얻고 어떤 쪽에서 시장이 이렇게 되겠다 하는 좀 전망을 얻으시나요? 전망을 보시나요? 일단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동감하실 건데요. 우리의 예상이 맞지 않습니다. 네, 종목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예상하는 것들이 잘 맞는 경우들이 없어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뭐 생각하고 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 대응의 논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보지만 그 예상과 빗나가는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질문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성향이 끈질기고 인내심이 강하고 오래 견디는 거를 잘 하는지, 아니면 나는 성격이 조급하고 이거에 마음이 뭐라 그럴까, 너무 예민하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 상황에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막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어떤 매매 투자, 그러면 그런 매매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많이 빠진 주식을 가지고 모멘텀에 의해서 기다린다든지.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급등 주식을 올라타가지고 막 올라가서 더 안 오르고 꼬꾸라지면 거기서 막 불안해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먼저 나 자신의 성향,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의 크기, 이걸 먼저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투자 스타일을 정하시는 게 정말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좀 많이 투자의 대가들 나오시고 뭐 슈퍼개미들도 나오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들을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성향이 이 사람과 다른데 이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을 정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딱 정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100%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성향이 A인데 이 사람은 B와 D를 하는데 뭐 C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만 골라서
담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식 혹은 그러한 어떤 스타일로 그 투자를 잘하고 있는 분, 롤 모델을 찾으시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거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그대로 파악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따라 했을 때 그 다음서부터 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또 거기서 이렇게 빼나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어쨌건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도 따라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는 그 사람을 100% 따라한 게 아니에요. 100%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따라한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만 이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생겨도 다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손절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네. 뭐 버티는 거가 됐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면 먼저 내 스타일, 성향에 맞고 내 그 성격에 맞는 이걸 먼저 잘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분을 찾는 거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해보면서 왜 안 되고 어떤 면이 잘 되는지를 잘 기록하면서 이게 원래 훈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바로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배운다는 과정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수한다는 얘기는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 돈을 잃는다는 얘기고 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이 시스템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투자자가 되겠다. 이러한 목표로 좀 공부를 해나가는 게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소액으로 그렇죠. 왜? 날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몇 번 하다 보면 돈 벌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모든 분들의 그 공통점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가 여기다 5천만 원을 넣었으면 이게 얼마를 버는 거였어?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더 넣을 걸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늘었는지 혹은 내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투자가로서 뭔가 큰 돈을 해도 될지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게 적어도 자기가 매달 수익을 내는 게 매달 10개월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1년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1년 반 이상을 내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한 달 수익 낸 거, 2달 수익 낸 거 가지고 와 나는 천재인가 봐 이러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잃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그대로 겪는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잃을 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부한다면 오히려 이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 1년 후, 2년 후에는. 네. 그리고 투자라는 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손가락에 힘만 있고 생각할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좋은 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돈을 벌고 바로 돈을 불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연습의 시간, 작은 돈 가지고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대표님도 투자하시나요? 네, 저도 해요.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신경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방송 중에서 알게 된 그런 종목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고 상황을 아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저도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지켜봅니다. 방송에서 했을 때 뭐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켜봐요. 지켜보다 보면 주식시장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내렸을 때 낙폭 과대일 때만 딱 사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정상궤도 올라왔을 때 그냥 팝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뭐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는 트레이더가 아닌 다음에는 글쎄요. 1년에 한 4-5번만 거래해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올해 한 대여섯 번 정도밖에 거래를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수익은 어떠셨어요? 수익률이? 그래도 지금 한 75% 정도 돼요. 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이길 수 있을 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자면 인내가 필요하죠. 왜 지금 막 좋아서 더 올라갈 것 같은 주식들 네.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안 보거든요. 그럼 혹시 그 낙폭 과대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보다는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일단 그 기업의 어떤 기본 펀더멘털은 네. 알겠죠. 빠졌음에도 비싼 주식이 있고 싼 주식이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심리를 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수급이니까 어떠한 이유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또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그래서 빠지더라도 아주 더 많이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상태에서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뭐 매번 잘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저는 투자를 합니다. 직접 투자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다 보면 내년 시장이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은데요. 2024년의 시장은 어떨지 혹시 예측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 아마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단지 예상하는 거는 아, 네. 이렇게 되겠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예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시장을 굉장히 잘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시장을 잘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오를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또 빠질 거를 기대할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항상 이 관찰자적 입장,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냉정한 마음 상태. 이거는 안 내렸어. 이거는 올랐어. 이건 내렸어. 더 많이 빠졌어. 이거는 말도 안 돼. 뭐 어떤 이런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그냥 이 종목과 이 시장의 상황, 그 수급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만 그냥 보면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 시장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전문가분들도 다양하게 내년 초에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로는 일단 기업 실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 이제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았죠. 3분기 4.9 GDP가 나올 정도로 미국 지원 국가가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건데 근데 지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급작스럽게.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고금리 상태잖아요. 이 고금리가 지속이 될 때에는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자를 내는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치명적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도 내지만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근데 어쨌건 지금 이러한 위기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으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막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올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경제학자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죠. 근데 또 한편에 다른 쪽 사이드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로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10월 달에 사서 10월 말에 사서 4월 달에 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10월 말이 가장 안 좋고 네. 그래서 근데 실제 그랬잖아요. 10월 말에 제일 저점 찍고 11월 1일부터 우리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사서 4월 달에 판다는 얘기는 4월 달이 가장 주가가 좋을 때다. 이게 이제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고 대신 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냐 지켜보는 거죠. 네. 네, 지켜보고 이 어느 쪽으로 될 거야라고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단지 양쪽 진영의 말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금 비중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90% 지금 막 이렇게 서둘러서 쓰지 않고 정말 많이 빠졌다. 이거는 뭐 시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종목이 됐든 네. 뭐 그러겠죠. 그랬을 때 그 현금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저의 뭐 투자 전략이라고까지는 그렇고 그냥 제가 지금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그 제 생각은 이렇고 근데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시장은 변하잖아요. 네. 이러다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이 한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투자가 분들은 항상 전문가들의 뷰는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바뀌는 대로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시점에서의 제 생각은 이런데 앞으로 그래서 어떤 그 뭐 미국에서 아마 나오는 결정이겠죠. 금리와 관련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우려되는 게 일본에서도 그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게 돼 자산을 팔아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 GDP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 GDP의 6%인가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을 때 자산이 갑자기 매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변수로 보면서 일본 은행의 어떤 동향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다 기억을 하시고 이 요소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면서 결정들이 어떻게 나는가를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리 인상할 거야 일본은행 베팅한다? 이건 좀 위험하죠. 맞을 수도 있겠지만 50%의 확률이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반반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 이제 손실 나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시나리오를 각자 정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주식을 산다. 그때 산다. 아니면 시장은 좋아도 어떤 종목의 어떤 그 악재나 일시적 그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과매도가 나오면서 빠지거나 하는 주식을 찾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있겠죠. 그럼 혹시 매일 그 시장을 보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이걸 본다 하는. 눈을 뜨자마자 아침 새벽 방송을 해야 돼서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출연하는 네. 전문가들 패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요즘 저희 그 방송에서도 반도체가 좋아, 2차 전지주가 좋아, 막 이렇게 격렬하게 그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그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트레이더 그러니까 뭐 중단기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자기 투자 스타일에 맞는 관점에서의 지금의 주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 생각과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 논리가 뭘까? 그러면 그 논리를 들으면서도 역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내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거고 내가 몰랐던 어떤 악재가 있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 그게 오히려 또 공부가 돼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편향적이 되지 않자. 나와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서 결론, 이건 내려, 이건 올라 이게 아니라
왜 내린다고 생각하는지, 왜 오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앞부분에서의 이유, 그 이유를 체크를 하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팩트 체크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팩트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 방송에서는 아침마다 매일 하는 것 중에 구호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지? 믿지 말,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그러면 뭐 돈을 못 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은 베팅할 때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질러야 될 때도 있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거든요. 특히나 그 한 번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한 종목을 한번 샀는데 돈을 벌었어. 네. 이러면 막 확신이 무한대의 그쵸. 확신이 생기거든. 거의 종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종교란 얘기하면 위험해요 요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패널들이 나왔을 때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맞췄고 제 말대로 올랐죠 이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잘 맞았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힙니다. 앞으로도 또 맞을 거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심해 본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야 이건 왜 이러지 저러지.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 주식에만 뭐 투자를 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이런 얘기 하시면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수급에 의해서 네. 올라가는 게 또 현실이고 또 그걸로 재미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잘라먹기 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또 이런 관점에서 그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면 100을 다 질르질 못하잖아요. 보통은 막 5, 10 이거 가지고 막 찔끔찔끔 나눠서 그래서 여기선 요거 먹고 저기선 날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보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별게 아닌 게 돼.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확실한 시점이 왔을 때 그때가 되면 80, 90이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왜? 더 이상 잃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들어가니까. 그러면 확신이 드실 때까지 계속 보고 있다가 확신이 드시면 갖고 있는 거를 8, 90%다 넣으시면 네, 저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사실 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시장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더 많이 막 하락하지 않을까 공포가 장악을 했을 네. 때, 그때가 사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그러한 시점들. 그래서 뭐 책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작년 10월 달로 기억이 돼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아침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2200이 깨진다. 뭐 2000이 이제 깨질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 2100 얼마 됐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공포심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두려움에 막 패닉셀, 그쵸. 패닉 바잉 이런 걸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 가지고 50%는 그때 SK 하이닉스 그리고 50%는 코덱스 레버리지 양쪽으로 사겠다. 있는 현금 다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2,500이 되면 팔 거고 SK 하이닉스는 13만 원 이상에서 팔겠다. 그때 8만 원 막 이럴 때 있는데 그 5만 원이 더 올라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워낙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이제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사버리니까 약간 그 패닉에 빠지셨던 분들이 그래 좀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패닉 셀이 이제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쭉 들고 오다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팔았나?
아, 네. 작년부터 쭉 들고 네, 계시다고요? 들고 오다가 네,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럴까 투자에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뭐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있으신데 자신에게 맞는 성향에 맞는 거 하면 되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장기 투자도 모멘텀 투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기업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러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준이 도달했을 때가 모멘텀이 달성이 되는 순간이고 그래서 모멘텀에 의한 투자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단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살 때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살 때는 정고점 13만 원 근처에서는 그냥 팔면 되겠다. 그리고 그 순간이 1년 후에 올지 6개월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까지는 들고 간다. 이런 관점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상황은 너무 지금 공포에 빠져서 많이 빠진 거고 2,500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500이 되면 판다. 그래서 그건 팔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시장 판을 이해를 하면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슈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주가의 움직임들 이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어떤 그 투자 방식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 그 주식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여러 슈퍼개미들의 그 방식 가운데서 제가 제일 공감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 안 풀려 계속 돈을 잃어. 그럼 하지 말아야죠. 덮고 그냥 그 순간에 좀 빠져나와야 돼. 근데 자꾸 잃은 것 때문에 자꾸 더 몰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 공격적이고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더 리스크가 큰 주식들 이걸 하게 되거든요. 잃은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큰. 그래서 뭔가 자꾸 투자가 잘 안 되고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일단 당분간 안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는 바로 그 주식시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지금도 막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막 보여주지만 한 달 후에도 또 계속 보여줄 거고 2달 후에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욕심에 의해서 자꾸 무리하게 시장에 자꾸 접근하는 거 이거는 결국 계좌를 쪼그라뜨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식 시장이 참 밀당을 잘한다. 사람 마음을 되게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대표님의 인생 철학이 있으실까요?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뭐 인생 이야기, 주식 시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생 철학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모든 시작은 단순해야 한다. 네, 제가 네이버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싱크이즈맨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남자. 쉬워요. 쉬워. 제가 아마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네. 어떤 방송에 나가니까 그 아나운서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산전수전 공중전 뭐 이거는 영화의 스토리로 쓸만한 게 한 3개 4개 영화를 쓸만한 스토리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네. 그만큼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 심각한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은 내가 문제시했을 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든 좀 쉽게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아니면 스스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플러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서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나 그런 여유에서 비롯된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의 그 어떤 올바른 결정하는 그 확률 이게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실행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보면 되지.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저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좌회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건방지고 너는 차 운전할 자격 없어 내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경로가 나오잖아. 경로를 다시 탐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뭔가 그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의식을 해서 뭔가 창피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가 그리고 행동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네, 오늘 하나증권 하나TV에 출연을 해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워낙 변동성이 커서 특히나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더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 워렌 버핏의 얘기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내가 옷을 벗고 있는지 뭐 입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하죠. 네, 항상 펀더멘털 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 물려도 안심이 되는 주식 그리고 자기가 성향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그 투자법 이러한 것들로 뭔가 여유를 가지시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면 아마 결과적으로 돈 버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증권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하나증권 고객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웃는 네,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15 모니터 임수열 대표님과 함께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주식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수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만 쏙쏙 모아놓은 하나TV 프렌즈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